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북한 안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안보인데, 북한 금강산 내 남소유의, 우리 남한 소유의 해금강 호텔을 지지대까지 완전히 다 철거해버렸네요. 이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이 되어 있죠, 지금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한미일 동맹을 내세워서 여기에 공조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보유는, 우리가 자체적인 핵 보유는 이제 못하는 방향으로 정리는 됐습니다만은, 대신에 해구산 개념을 조금 더 팽창시켜서 미국이 이제 혹시 모를 우리나라의 이제 핵 위협 같은 것을 보다 더 강하게 방어해 준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미국산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기로 계약을 맺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북한은요, 요즘엔 뉴스가 좀 뜸해졌는데, 툭하면은 지금 미사일 실험하고 뭐 하고 하면서 예전보다 또 북한도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남북교류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해금강 호텔 같은, 예? 이런 곳을 완전히 다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이게요,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데, 일단은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분명히 이제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반드시 갖춰야 될 겁니다. 그죠? 북한은 원죄도 있습니다. 예, 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또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정세 판단을 또 객관적으로 잘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핵을 남한에 쓰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핵이 없는 한반도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한다면 그러면은 남한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주장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은 미국이 절대 안 된다라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선을 그은 셈이고요. 대통령이 거기다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핵은 안 갖는 걸로 아예 선언이 돼버렸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이 좀 우리를 좀 더 도와줘라, 뭐 이렇게 된 셈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북한의 핵이 남한을 겨냥해서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다른 견해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견해가 옳다라고 제가 함부로 주장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남한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당연히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핵을 개발하면서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하고 협상을 전개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사실은 북한을 방치해 놓다시피 하면서 그리고 경제 제재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고사시키려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제 이 속에서 야, 그러면 우리 핵을 개발할 거야 하면서 사실은 미국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취지가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읽히는 대목도 있어요. 왜냐면은 북한하고 이제 뭐 남한하고도 우리하고도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도 북한에서 우리가 뭐 하려고 다 인민들이 굶어 죽는데 핵을 붙잡고 있겠냐, 우리도 이거 핵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핵을 안 갖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물론 뭐 그 말을 또 100% 믿을 수 있냐, 그러면은 뭐 그거도 판단하기가 어렵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핵을 지렛대 삼아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력을 좀 끌어올리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튼 하다 보니까 미국은요, 북한은요, 핵을요 몇 번씩 실험하면서 이제 자신들 스스로가 핵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미국 입장에서 이제 애매해진 거예요. 더 옛날보다도 더.
옛날에 그냥 야 알았어 그럼 니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래 종전선언이야? 지금 휴전인데 종전하고 싶어? 알았어 그럼 종전하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할까? 이렇게 차라리 해결했다라면 우리 민족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북한 체제가 그렇다면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또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단계로 넘어갈 때 일단은 북한이 저런 도발적인 행동들을 좀 못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정도는 됐을지도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것도 들어주기 싫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좀 이렇게 무관심 전략 비슷하게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 사이에 북한은 끊임없이 이제 핵을 개발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네들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핵을 포기하는 것으로 협상을 할 수는 없다. 그 핵을 유지하면서 우리도 핵 보유국이니까 미국 니네들처럼 핵을 더 이상 늘리진 않을게. 이런 거에 국제적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있어요. 그 참 이게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이게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미국에서도 강경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이 저렇게 까부는데 저 조그만한 나라가 이거를 우리가 들어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주장들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출적인 인물이 트럼프였고 트럼프가 그래서 이 북미 간의 종전선언까지 하려고 사실은 합의가 됐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거기 가서 사인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불발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더 꼬여버렸는데 근데 그때도 미국의 강경파가 대통령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도 좀 이걸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좀 이제 그죠? 뭐라 그럴까요? 좀 미국의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는 뭔가도 주긴 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쓸 것이다. 핵을 다 포기하고 나면 북한이 무서울 게 없으니까 북한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먼저 핵을 포기하면 니네 제재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먼저 포기하고 나면은 정권을 제거하는 작전에 나설 것이다 라는 공포감을 북한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구조를 한번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하고 있는 행동들은 남한을 적대적으로 하는 거야 뭐 기본적인 어떤 기본값으로 갖고 가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미국한테 자꾸 도발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데 아주 집중하는 거잖아요. ICBM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속에서 남북 관계도 개선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상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은 대화도 하고 노력들을 했지만은 예전에 우리 이 상징과도 같았던 남북교류의 상징과도 같았던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 관광 내지는 개성공단 이런 것들을 다시 재개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정권이 또 바뀌었고 지금 정부는 보수 정권이니까 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경적인 그러니까 북한한테 계속 요구하는 건 보수 세력에서는요. 니네가 먼저 핵을 포기한다면 니네 잘 살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그래서 선진국인데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북한은 반응하고 있지 않죠. 이런 이제 꼬여 있는 상황에서 이 상징과도 같았던 이 금강산의 해금강 호텔의 이 지지대까지 완전히 철거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 우발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것도 너무 안타깝죠. 박왕자씨 피격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기억하십니까? 금강산 관광을 가셨다가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군사 시설 쪽으로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갔는데 북한의 이제 군인들이 거기에서 멈춰 이러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서 여성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이제 도망가는데 그 총격을 가해버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관광객인 것이 뻔히 유추되는 상황에서 그런 대응을 하다니. 이게 북한이 우회적으로 뭐 사과의 의사도 표명하고 그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흘러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돼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다시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야 이거 저거 없애버려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나선 거죠. 그때 그래서 우리 남북 면회소 이산가족 면회소나 이런 건물도 폭파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금강산에 있는 이 건물들도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가 또 이제 활용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또 방치돼 있으면은 그 주변을 사용도 못할 테니까 이거를 허물으라고 한 것 같죠. 그래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한반도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좀 이제 주변적인 얘기까지 다 드려봤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참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 소유예요. 북한 땅이 있지만 그거를 북한이 마음대로 이렇게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국가 간에 이런 일이 좀 북한도 뭐 유엔 가입국이고 그러니까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고 본다면 이게 국가 간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해결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다. 뭐 그런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미디어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억 바나나를 꿀꺽한 서울대생 그랬습니다. 관심 받고 싶었나 이렇게 나왔는데 리움 미술관에서 전시 중이었던 작품을 먹고 이를 스스로 언론사에 제보한 한 대학생의 행동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난 4월 27일 서울대에서 미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A씨는 서울 용산구 리움 미술관에서 개막한 이탈리아 조각가 마우리치오 카텔란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예,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아무튼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개인전 위를 관람하던 도중 작품 코미디언의 재료인 바나나를 먹었다. 코미디언은 벽면에 은색 테이프로 바나나를 붙여놓은 형태의 작품으로 가격은 12만 달러에 달한다. 1억 5천만 원. 근데 여기에 있는 바나나를 떼어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직접 언론사에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했고요. 아침을 안 먹고 가서 배가 고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미술관 관계자는 A씨에게 별도 손해배상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작가 카델란 역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뭐 배고파서 먹었으면 됐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미술적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해외에서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바나나 하나를 붙여놓은 것이 작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저렇게 그냥 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또 뜯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괴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작품인데 심지어 그걸 뜯어 갖고 먹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의 스토리텔링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스토리들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스토리까지 붙으면 이 작품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아주 좀 희한한 일이지만 여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말할 때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지만 뭐 당사자들끼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우리도 이제 핸드폰 갖고 다니면 거기서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를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 이 카메라를 들고 멋들어진 사진을 하나 딱 찍어요. 풍경 사진 같은 걸 찍습니다. 되게 사진이 잘 나왔어. 근데 그걸 누가 예술로 봐줍니까? 안 봐주죠. 예술이 예술의 가치를 가지려면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부여돼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장면 하나 찍은 거 가지고 그것이 예술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안에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의미들이 내포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여기서는 그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흥미롭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요. 이게 뭐 그죠? 예. 이게 뭐 되게 창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거 말고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살짝 들긴 하던데. 아무튼 간에 배고파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 배고파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 부여하려면 할 수도 있죠, 뭐. 그죠? 작품 세계고 뭐고 간에 일단은 배고프면은 사람이 먹어야 사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삶의 본질을 보여준다. 아무튼 이거는 뭐 진짜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고 막 그런 여지들이 좀 있다. 그런 정도? 네. 저도 뭐 예술 잘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이제 흉내내서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또 이걸 다뤘던 어떤 그 글들도 좀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해석한 것은 이런 정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주목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과학 IT 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구글 챗GPT 대항마 바드를 전면 오픈했다. 이제 이런 세상이 오네요. 챗GPT. 이것도 제가 요즘에 관심이 가가지고 막 강연도 가서 듣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챗GPT의 세상이 온다. 챗GPT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이제 우려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 챗GPT의 성장 속도는 진짜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프를 보여주는 걸 제가 봤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 직원이 14명일 때 1조 5천억 원 정도에 팔린 회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벤처 기업 수준에서 이제 메타라고 하는 기업 있잖아요. 우리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메타. 거기에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키워놓은 건데.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거의 사용자의 숫자가. 그 챗GPT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했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기술의 발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를테면은 뭐 어떤 그림을 주고 요 안에 이제 뭐 어떤 도형을 주고 면적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공식에다 대입해서 막 구하잖아요. 그런데 챗GPT에다 집어넣으면 전체 면적을 딱 계산하고 거기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은 그 선의 점들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요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따로 산출한 다음에 그거를 둘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공식이고 뭐고 필요 없고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연산 횟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챗GPT가 이제 버전 4까지 나왔다는 거잖아요. 4세대 뭐 이렇게 뭐 부르는 것까지 나왔다 하니까 뭐 그런 정도로까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연산 속도가 빨라서 무식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친근감이 한편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입 때 수능 같은 거에 수학이 잘 안 풀리면 그렇죠? 무식한 방식으로 딱 이렇게 해서 풀어보는 그거 있잖아요. 이 문과생들은 특히 그런 경험들이 뭐 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거 해봤던 것처럼 얘도 비슷한 방식을 쓰는구나. 굉장히 많은 연산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답을 구하는구나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챗GPT가 기존의 우리의 일자리라든가 우리의 뭐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텐데 우려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럴싸한 답을 내놓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된 정보를 막 생성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답변을 준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챗GPT로 인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그걸 가지고 막 다 재조합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존의 이제 어떤 저작물에 대한 저작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씩 복제를 해왔는데 그게 원소스가 무엇인지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남의 거를 베껴온 건데 그 대가를 치렀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도 챗 GPT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 소스를 서로 간에 오픈해가지고 챗 GPT도 소스가 오픈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서비스들도 이 챗 GPT에다가 자기네 이 소스를 오픈해가지고 서로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저작권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모를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느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다. 네,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그런 논의의 속도는 굉장히 더디지만은 챗 GPT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글이 여기 뒤질세라 지금 대항마 바드라고 하는 걸 전면 오픈했다는 것이고요. 여기도 보면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개국에서 전면 오픈이 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시된 오픈 AI의 챗 GPT와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것은요. 바드 이 프로그램은 영문으로만 지원돼 오다가 두 번째 지원 언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40개 언어로 서비스가 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입장에선 더 많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구글은 그림 생성 기능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어도비와 손도 잡았대요. 그래서 연내에 어도비의 생성형 AI 모델이 또 있는데 요게 이제 파이어 플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랑 결합해서 고품질의 이미지로 답변하고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새로운 세계가 이제 또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 앞으로 주목해 보시고 많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 정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스포츠 엔터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